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오늘은, 우리 로미 언니의 사연에 한번 또 빨대를 꼽자. 나 로미 언니한테 치킨이라도 하나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사연 내가 너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전 남친이 국제 결혼했어요. 너무너무 어이가 없네요. 40대 자여. 이래서, 그 우울한 40대 여자의 이야기를 했는데, 또 전 남친이 국제 결혼을 했다고 하잖아. 그러면 국제결혼 예찰론자, 국제결혼 전도사 중에 한 명인 나 어반이 좌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할까. 그래서 요거 한번 봤는데 내용은 이미 40대 중반의 싱글 여성이란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30대 말쯤에 한 남자를 만났거든. 그래서 그때 뭐 하는 일들이 잘 안 돼서 취직도 안 되고 뭐 다 안 되는 상황에서 남자를 만났는데 이미 시작부터 뭔가 쎄하잖아. 뭔가 사람이 짜칠 때 사람을 만나면 안 돼. 그거는 남자 여자 공통이란 말이야. 근데 이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만날 때만 맨날 모텔만 데려갔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도 이제 상황이 짜치고 30대 마지막이라서 그냥 이제 끌려다닌 거야. 갑을의 연애에서 철저하게 을의 연애를 했던 거지. 근데 남자가 대놓고 이제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 이제 가겠다 이래서 빠이빠이 빠이짜이찌엔을 외치고 갔는데 그 여자가 베트남 여자고 그리고 그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자기는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왜 굳이 국제결혼을 선택했을까? 그 남자가 자기가 보기에 자기는 짜쳤지만 그 남자는 절대로 짜치는 남자가 아니었거든. 벌이도 어느 정도 되고 뭐 능력도 되고 뭐 이런 남자였는데 왜 국제결혼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왜 나랑은 연애만 하고 저 베트남 여자하고는 결혼을 하는 걸까? 이제는 완전히 혼자인 삶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뭐 이런 이야기였어. 그러면서 익명을 빌려서 좀 찌질한 이야기를 적어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대한 로미 언니의 솔루션은 일단은 그 사람이 결혼한 거 보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잖아. 그런 것들 자체가 자기 학대고 고민이기 때문에 그냥 차단 박아놓고 나가서 새로운 사람 만나고 남자친구 만나고 그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국제결혼에 대해서도 국제결혼에 대해서 많은 한국 여자들이 그게 차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최선인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결론은 이제 너의 인생을 살아라 하고 끝냈고 여기에 대한 로미 언니 구독자들의 반응은 앞으로 30대 40대 남성들 국결이 대세라고 봅니다라고 했는데 국결이 아까 말한 것처럼 차선이 아니라 최선이 될 수밖에 없어. 특히나 나이가 든 나 같은 남자들 있잖아. 40대부터는 국결이라는 게 최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리고 요거는 이 사연 중간에 로미 언니도 말했지만 그냥 된날 힘들다고 40대 된 남자가 30대 후반 여자를 만나면 모든 게 다 힘들어져. 일단은 출산 같은 기본적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한국 자녀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 갑질이 패시브이기 때문에 좀 편해야 되는데 아니 어차피 베트남 여자도 요새는 좀 포악하단 말이야. 어차피 갑질 당할 거면 어린애한테 당하는 게 낫다는 거지. 나도 화가 조금 덜 납니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왜 당연히 본인이 베트남 자유보다 위라고 생각하는 걸까라고 했을 때 암묵적으로는 사실 한국 자유가 베트남 여자보다 위에 있는 게 맞는데 근데 여기서는 다른 옵션이 들어가잖아. 늙은 한국 여자와 젊은 베트남 여자라고 했을 때 여자의 젊음이라는 가치는 굉장히 절대적이다라고 저도 항상 얘기하죠. 그리고 젊음은 잃어버린 여자가 좋은 여자가 되는 거는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내가 자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전 남친이 국제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아줌마가 무슨 상관이 있냐 헤어졌으면 끝이다. 그리고 님 만났을 때 모텔만 간 게 뭘 말하겠냐고 진지하게 만났다면 모텔만 갔을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나이고 징징거리는 성격 고치고 40대면 혼자 살아갈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여자는 절대 자기가 불리한 말을 빼놓고 말한다라는 이야기부터 네 나이면 베트남에서 장모님 소리 듣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은 뭐 여자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 자기가 불리한 내용을 쏙 빼놓고 얘기하는 건 사실인데 저 여자 입장에서는 빡칠 맞는 게 맞긴 맞는 게 빡칠 맞는 게 맞긴 맞지 저 여자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을질만 당한 건데 근데 우선은 그래 저 여자가 불리한 걸 빼놓고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남자가 모텔만 데리고 갔잖아. 야스만 했다는 거는 여자를 게이 조소로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말과 행동이 다르면 요즘 들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말과 행동이 다르면 뭐가 진실일까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행동이 진실이 되는 건데 옛날에 유명한 스타 강사가 그 얘기를 해서 불공정 거래를 하지 말라고 여자들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그러면 그 불공정 거래라는 게 당시에 뭘 말하는 거냐면 오빠 집 있어? 차 있어? 이런 거지 같은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공정거래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공정거래 관점에서 봤을 때
무엇이 공정거래냐?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많이 얘기를 했지만.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내 유튜브 채널 라방하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그러더라고. 어반이 형, 여자들은 맨날 포르노 보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의 포르노는 뭐예요? 라고 하길래 내가 야, 이 멍청아. 네가 네 입으로 말했지 않냐고. 그러니까 네, 제가 뭘 말해요? 이렇게. 방금 여자들의 포르노가 뭐냐고 물어봤지 않냐고. 그러니까 네, 어반이 형. 그러니까 야, 왜 여자들의 그런 로망이 담긴 걸 포르노라고 부르겠냐고. 라고 해가지고 어리둥절한 거야. 남자들의 포르노는 뽀르노 아니냐고. 남자들의 로망이 뽀르노니까 여자들을 포르노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나루호도 역시 맞네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의 기본은요, 여러분. 주고 받는 거야. 뭘 주고 뭘 받는다? 포르노를 주고 뽀르노를 받는 게 공정거래의 기본이란 말이야. 근데 저 남자 같은 경우는 뭐만 받았어? 뽀르노만 받았잖아. 그러면 이거는 불공정거래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따지고 보면 그 여자가 짜쳤기 때문에 당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런 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남자들은 그 포르노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그런 하향 지원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도 잘 된 남자들이 진짜 많거든. 나는 보면서도 와, 봐도 알잖아. 아놀드 슈왈제네거도 보면 자기 와이프 그렇게 이쁜데 이상하게 생긴 집사랑 했잖아. 그러니까 남자들 호르몬이랑은 굉장히 절대적이고 사람마다 다르긴 다른데 난 이걸 잡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거든. 나도 내 친구들 중에 잡식들이 있어 보면 와, 쟤랑하기 위해서 나이트클럽에서 진짜 애널서킹 열심히 하거든. 나는 아이씨 더러워서 안 하고 만다. 나는 약간 이런 주의인데 그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건 이 상황에 있을 때 여자가 짜치는 상황이 되면 여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지. 이거 털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사람이 의심을 해야 돼. 내가 짜치는 상황에서 여자들 그냥 반대로 여러분들한테도 말하고 싶은 게 여자 꽃이 가장 쉬운 타이밍도 뭐냐면 여자가 짜칠 때 제일 꼬시기 쉬워. 그게 뭔가 힘들거나 힘들 때 그때 옆에 가가지고 오빠가 있잖아 이러면 여자는 또 금세 기대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항상 일이라는 게 잘 될 수가 없잖아. 내가 먹고 싶은 거 골라 먹을 수 있는 그게 인생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 여자분에게 남은 건 항상 말하지만 제가 말하잖아요. 여자가 30대 중반 넘어가면 전 항상 얘기하는 게 일단 혼자서 잘 살 준비하셔야 된다고. 짜치는 여자 데리고 이게 잘 이렇게 다독여 주면서 그러면서 스윗한 남자들이 있긴 있겠는데 근데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 버렸어. 뭐냐면 그 스윗함의 결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단 말이야. 이제 이 상황에서도 스윗해지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자들은 더 표독해지고 더 악해질 거란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여자가 저런 모습 보이잖아. 그러면 그냥 먹고 이제 땡이다. 아니에요, 어바니 오빠. 무고죄로 고3, 갱갱으로 고3 되잖아. 근데 요새 남자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나 얼마 전에 어린애 만났는데, 할 때마다 다 녹취해놓는데, 씨. 무서워가지고, 지 여친이. 그래도 다 녹취해놓는데, 남자들도 요새.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나도 그런 적이 있다니까, 그게. 요새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야쌈만에 이게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면, 결국에는 근데 이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보게 되는 건 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단 혼자서 잘 살아야 돼, 여자가. 근데 문제는 많이 넘어가면 여자가 혼자서 잘 사는 게 되게 쉽지가 않거든. 근데,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그러면 이제 또 지나가다가 이상한 사람한테 걸어다니는 오날 취급을 받는 거지. 아니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 남자한테 아쉬운 대안이 내가 돼야 돼. 이 남자한테 아쉬운 대안이 돼야지, 그래야지 사랑을 받아내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은 그 여자 나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하게 적용을 시키는 것 같아. 막말로 40이잖아. 여자로서의 인생은 끝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니요 요새 이쁜 여자 많아. 그러니까 관리 잘하는 여자들도 그래 야스는 할 수 있겠지. 근데 여자로서의 인생이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게 들어가잖아. 여러분들이 뭔가 의탁하고 기대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 안 될 나이야. 나이 40 먹고 그걸 왜 기대해.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일단 의심을 하셔야 돼. 일단 내 나이가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전마가 나중에 나랑 야스하고 국제기로 다니는 거 아니야?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자가 여러분들이 결혼을 원하잖아. 이미 35살이 초과하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장 가치력은 굉장히 거의 급감했다고 봐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남자를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돼. 그냥 야스나가 싫어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여자가 살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어, 맞잖아. 근데 그 이상을 바란다면 그 눈을 심각하게 아래로 깔아둔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거야. 속어법에서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한 개만 놔두고 나머지 다
다 자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6강남, 7강남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 이제 성격이면 성격 이거 하나 남기고 나머지 다 자르는 게 그게 그나마 이제 좀 이제 객관화가 되는 사람이라면 취할 수 있는 그런 액션이 아닐까 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공정거래, 알았지?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공정거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공정거래는 뭐다? 포르노를 주고 뽀르노를 받는 남자 입장에서는, 그지? 여자 입장에서는 포르노를 받고 뽀르노를 주는 거고, 그지? 남자 입장에서는 포르노를 주고 뽀르노를 받는 거고, 이게 공정거래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상대방이 이걸 하냐 안 하냐를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개의 주수로 보는지 아닌지 요기에 대해서 정말로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할 거라는 거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잠깐만.